시간에는 미국 체력관리학회 NSCA 자료를 참고로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준PTV의 신유진 트레이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체력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여러가지 체력 요소 중에서 특히 근육에 관련된 체력 요소를 중점적으로 향상시키는데요. 미국 체력관리학회 NSCA에서는 운동의 목적에 따라 근력, 파워, 근비대, 근지구력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무겁고 반복 횟수가 적으면 근력과 파워 운동에 가깝고, 무게와 반복 횟수가 중간 정도일 때 근비대, 무게가 가볍고 반복 횟수가 많으면 근지구력이 강화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NSCA의 베이직 오브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매뉴얼에서 가져온 차트입니다.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주로 그렇다는 것이지 근력 반복 횟수에서는 근지구력이 향상하지 않고 근지구력 반복 횟수에서는 근력이 향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는 정해진 반복 횟수에서의 메인 효과에 대한 내용이지 하나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뭐 이런 다른 요소들이 아예 싸그리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표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맨 왼쪽에 트레이닝 골은 트레이닝 목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숫자들이 보이는데 각 최대 반복 횟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각 트레이닝의 목표들을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등으로 나타내며 각 글씨체의 굵기가 중요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맨 왼쪽에 최대 2회를 반복할 수 있는 훈련은 노란색 바탕에 붉은 글씨로 strength 그리고 밑에 power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바탕에 작은 글씨로 hypertrophy와 밑에 muscular endurance라고 적혀 있죠. 즉 근력과 파워에 보다 집중된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6RM이 되는 지점을 볼까요? 최대 반복이 6회가 되는 지점은 노란색 영역이 스트렝스와 하이퍼트로피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즉 근력과 근비대 둘 다 해당되는 지점이기도 하면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파워에도 가깝기도 합니다. 파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표의 우측도 볼까요? 15 반복 횟수, 15RM을 봐볼게요. 스트렝스와 파워 훈련을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중량인 것 같죠? 하지만 근비대에는 꽤 효과가 좋고 근지구력을 메인으로 하는 훈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어떠세요? 어떻게 훈련을 구성해야 할지, 자신의 목표에 따라 최대 반복 횟수를 어디로 설정하면 좋을지 조금은 감이 잡히실 거라고 봅니다. Essential of Strength Training and Conditioning에서 가져온 표입니다. 즉 위의 차트를 보면 트레이닝의 목적에 따라 근력 훈련은 1회에서 6회일 때, 파워 훈련은 한 번에 1, 2회, 여러 회일 땐 3에서 5회, 근비대 훈련은 6에서 12회, 근지구력 훈련은 12회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1RM이라는 것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회 반복 가능한 최대 반복 횟수를 말합니다. 1회 반복에 성공하면 1RM의 100%이고 2회 반복 시 95%, 4회는 90%, 8회는 80%, 15회는 65%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헬스장 보면 파워리프팅 위주로 훈련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반복 횟수로 볼륨 위주로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기화 훈련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트레이닝 강화 주기가 있을 수 있고 근비대 훈련 주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훈수질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원리를 기초에 둔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 트레이닝 얘기 나온 김에 주의사항까지는 듣고 가세요. 주의하실 내용은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1RM 훈련이나 고중량 저반복 훈련은, 즉 6회 미만으로 진행하는 훈련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이 처음이거나 아직 미숙하신 헬린이 분들에게는 그다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중급이나 상급자 같은 경우에서도 자세가 좋으시고 다룰 수 있는 중량의 폭이 좀 넓으신 분들에게 유리하고요. 무거워지더라도 컨트롤이 좀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훈련에 익숙하지도 않으신 분들이 함부로 1RM이나 스트렝스 루틴이라면서 오고보 훈련 루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자세를 망가뜨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래 운동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부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뭘 해도 성장하는 게 초보자입니다. 그 시기에는 근신경계의 발달이나 기술의 숙달이 더 중요하니까 굳이 비틀어가면서 무겁게 훈련하지 마시고 근지구력과 근비대 훈련 정도의 반복 횟수로 훈련을 시작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중요한 거 둘째,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복합관절 운동, 멀티 조인트 엑서사이즈 운동들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대 운동,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같은 대운동 혹은 빅머슬 세븐이나 그런 것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단일 관절 운동이나 고립 운동의 개념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관절 주변이 다 아작이 날 수도 있어요. 막 나는 3두의 스트렝스를 만들겠다고 한 손으로 익스텐션을 40kg를 막 들고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조져놓으면 팔꿈치 관절만 늦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 세 번째, 위에 표에 나온 숫자들은 통제된 상황에서 나온 통계적인 데이터니까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딱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일단 원RM 같은 경우 종목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데드리프트, 스쿼트 같은 경우 벤치프레스보다는 보통 다루는 중량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반복 횟수에서도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최대 반복이 6회가 80kg라고 하면 말 그대로 최대이기 때문에 조금 쉬고 다시 하는 2세트에서 다시 6회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6회씩 여러 세트를 진행하려면 80kg보다는 몇 킬로 정도 가벼운 중량으로 설정을 하고 시도를 해야겠죠. 이런 것도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다루겠지만 항상 그런 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나 적응에 있어도 모든 사람에 따라 체질에도 차이가 있어서 같은 초보자끼리도 그 영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화, 개인에 맞게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제 목적에 따른 무게랑 반복 횟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더 깊은 내용은 다음에 더 다룰게요. 그래서 몇 킬로로 몇 번 들면 되는지는 대략 정했으니까 세트는 이제 몇 세트를 해야 되고 그럼 세트 중에 쉬는 시간을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세요.